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가 2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장과 콜센터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확진된 5명 가운데 1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여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 서구 태권도장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태권도장 원생과 학부모 등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8명이 됐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2곳, 또 학원도 13곳으로 2천여 명이 넘는 학생과 유아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환자인 관장이 14일부터 증상이 있었고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짧은 기간 안에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높아 확정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태권도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환경 검체를 실시해 감염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콜센터에서도 11명이 무더기 확진되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4일 이내에 이렇게 많이 시간이 돼야지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그랬는데 차례차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감염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순식간에 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감염도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이처럼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자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일일 평균 확진자가 49명이나 발생하고 5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시간이 줄어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야외 음주 행위도 밤 10시부터 금지되고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예외 없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버린 실내 체육시설도 4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밤 10시부터 영업이 금지되고 종교시설 역시 좌석수의 20%, 결혼,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일부 다른 시도처럼 선제적으로 4단계 격상도 검토했지만 방역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상생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역학조사반 10개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N차 감염원을 찾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 감염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단계 격상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개인 방역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이처럼 대전에서 태권도장과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하루 사이 모두 55명이 추가된 가운데 세종에선 육군훈련소 확진자 접촉자 20대 2명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40대 1명 등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수도권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11명이 확진됐고 당진과 서산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추가되며 충남에서만 하루 사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5만 3천여 명에 대한 접종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백신을 맞은 고3 학생들 이제 마음 놓고 수능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재일 기자가 접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에 불안해하던 고3 학생들이 구청에서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접종센터로 향합니다. 접종센터에 도착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 등 이상이 없으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안 아파서 조금 놀랬고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학생들과 함께 가슴 졸이던 고3 담임교사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직원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될까 우려가 많았다면 오늘 체계적으로 한 번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2학기는 물론이고 수능 시험 운영에도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 유성구와 충남 예산구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시간대별로 버스를 지원해 고3 학생들의 접종을 도왔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선할 수 있어서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버스 차량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선 대부분 방학 중이어서 학부모들이 고3 자녀들을 태우고 백신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애 데리고 와서 예방접종 맞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하고요. 수능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접종은 대전 2만 700여 명, 세종 4,800여 명, 충남 2만 8,200여 명 등 모두 5만 3,890여 명으로 오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재수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대입 수험생들은 이달 중에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에 역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사와 중학교 교직원, 아동시설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의료진들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고 상태가 악화되면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내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공주에 있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건물 2개 동을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 활용 규모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앞으로 3, 4일 내로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에 충남 지역 확진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뼈와 영혼이 산처럼 쌓였다고 해서 골령골이라 불리는 대전 동구 산내 민간인 집단 학살지. 아직도 이곳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누군가 학살 사건 가해자의 이름 등으로 유해 발굴 자원봉사를 수십 차례 신청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대책회의 측은 허위로 자원봉사를 신청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갇혔던 수천여 명의 민간인들을 국군과 경찰이 총살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 7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비극이 다 드러나기도 전에 유가족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작업을 돕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누군가 한국전쟁 당시 가해 세력의 이름으로 거짓 신청한 겁니다. 71년 전에는 아버님들의 육신에 총을 쏘아서 학살을 했지만 71년 지난 오늘에는 영혼의 총질을 한 겁니다. 지난달 15일 접수된 자원봉사자에는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부터 학살 사건과 관련된 방첩대장 김창룡, 산내 학살 현장 책임자 심용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대책회의 측은 가해 세력 이름으로 된 봉사 신청이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4건 더 발생했고 빨갱이 박멸과 같은 말과 함께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이제 2차 가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그 사법적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대전 동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해 조만간 유족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이자 올해 세종 지역 민간 분양 마지막인 세종자이더시티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 절차에 들어갑니다. 세종시 6-3 생활권 에런블록에 들어서는 1,350가구 규모의 세종자이는 지난 16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 데 이어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29일에는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이전기관 특공 폐지로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1,350가구 가운데 1,100가구로 늘었고 특히 85제곱미터 초과 추첨 대상이 전체의 89%에 달해서 청약 관심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전, 세종, 충남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전에서는 430가구가 임대료를 미납했고 3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조치됐는데 임대료 미납액은 7,700여만 원에 이르고 관리비 미납 가구는 1,232가구에 7,115만 원이었습니다. 세종은 임대료 미납 194가구에 1억 2천여만 원, 관리비 미납 170가구에 1억 1,800여만 원 등 모두 2억 4천여만 원이었으며 충남은 임대료 미납 849가구에 14억 509만 원, 관리비 미납 326가구에 4억 2천여만 원 등이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문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과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총선 직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은 16년 만에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국민에게, 충청도민에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총선 후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에 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로드맵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남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여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어도 아까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자칫 얼마 남지 않은 대선용으로 전략해버리는 게 아닌지 또 그동안 역차별을 받았던 대전과 충남에 또 다른 희망 고문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지켜만 봐야 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노약자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며 낮 시간 야외 작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폭염 때는 야외 농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온열 질환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겨 찬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온열 환자는 11,144명으로 이 가운데 96명이 사망했고 낮 12시에서 5시 사이 사망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JB 보도국 조혜원, 김철진 기자와 황윤성, 박금상 영상기자가 취재한 급식카드 이대로는 안 된다 기획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제153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편의점에 치중된 가맹점 위치를 비롯해 이용하기 불편한 급식카드 사용 방식의 문제점을 보도한 것은 물론 외식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가맹점 스티커를 새로 제작하고 급식카드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문제 해결책까지 제시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방송회관에서 열립니다. 충남에서 시작한 체온 스티커 등 해수욕장 방역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대천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전국 최초로 방문객들에게 체온 스티커를 배부해 발열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했고 해수욕장 안심콜과 백사장 야간 취식 금지 행정명령 등 특화된 피서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체온 스티커는 대천에서 시작된 이후 부산 해운대를 비롯해 강원도와 전남북, 울산, 제주 등 전국 7개 시도 26개 해수욕장에서 도입했고
백사장 야간 취식 제한 행정명령도 전국으로 전파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청 충남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법 위반으로 300명이 사법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대전은 격리조치 위반 12명, 집합금지 위반 52명, 역학조사 방해 25명 등 90명이었고 세종은 격리조치 위반과 집합금지 위반 24명, 충남은 격리조치 위반 135명, 집합금지 위반 37명 등 모두 186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976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됐는데 지역에서는 구속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간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전시 교육청의 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지정됐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NH농협과 KB국민은행 등 두 곳이 신청서를 냈고 신용도와 재무구조가 좋은 NH를 선정했습니다.